커피 원가 120원입니다. 커피 원가 얘기가 왜 나오는 거냐? 여기 볼까요? 커피 원가 120원, 호텔 경제학, 이재명 발언에 집중 포화가 있었다라는 거죠. 어제 저녁 8시 대선 후보들의 첫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120분 동안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중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죠. 대체 무슨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닭 5만 원 주고 해봐야 땀 삘삘 흘리고 막 1시간 동안 고아가지고 팔아봐야 3만 원밖에 안 남지 않냐. 그런데 커피 한 잔 팔면 8천에서 1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내가 알아보니까 120원이더라. 이재명 후보는 그저께 전북 군산 유세를 가셔가지고 네. 커피 한 잔의 원가가 120원이라고 발언하셔가지고 지금 뭐 굉장히 시끄럽죠. 어떻게 커피 원가가 지금 또 120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이것도 하나의 예인데 이 말에는 맥락이라는 게 있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커피의 원재료 값은 제가 말씀드렸던 2019년 봄경 정도에는 120원 정도 한 게 맞아요. 거기는 인건비나 또는 시설비 같은 게 감안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원료값이 이 정도 드니까 가게를 바꿔서 지원해 줄 때니 새로 만들어서 닭죽을 파는 것보다는 더 나은 환경에서 더 나은 영업을 하도록 지원해 주겠다. 이 말을 한 건데 그 말을 떼내가지고 그렇게 왜곡하시면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네, 직접 들어보셨죠. 지금 어제 토론회에선 이재명 후보가 앞서서 이 군산 유세에서 했었던 발언이 다시 한번 도마에 오른 내용이었습니다. 김준욱 대변인님, 지금 국민의힘 이 김문수 후보는 커피 원가가 120원이 맞는 거냐, 왜 지금 카페 사장님들 폭리 취하는 것처럼 뭐 그게 오도하는 거냐라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어제 이 논란을 국민의힘에서는 뭐 김문수 후보뿐만 아니라 김영태 비대위원장 등 뭐 국민의힘에서 소위 스피커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전원이 다 공격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좀 맥락을 좀 아시고 공격을 하셨으면 좋겠다. 방금 전에 이재명 후보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발언이 언제 처음 나온 거냐면 2019년도에 경기도에서 계곡을 정비하는 과정들 속에서 그 계곡 정비를 끝내는 과정들 속에서 이 상인들이 다른 방향으로 전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발언을 했었던 것이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어떤 대표적인 사례로 들은 얘기인데 여기에서 발언의 맥락은 다 무시하고 일부 발언 120원이라는 것만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마치 아무런 경제적인 지식이 없는 것처럼 또는 일부 상인들이 굉장히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 왜곡해서 오도하게 만들고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것, 이런 것은 굉장히 저열한 방식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재명 후보가 어떤 경제적 관념이 없어서 원가를 추산할 줄 몰라서 저런 발언을 했던 것이 아니다. 다만 당시에 원두콩 가격만 놓고 보면 그런데 네. 그것을 어떻게 보면 계곡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무허가로 이 계곡을 불법 점유하고 그 과정 속에서 거기에서 닭백숙 팔던 분들을 깨끗한 환경으로 계곡을 정비하고 많은 시민들이 그 계곡에 놀러 오게 하면서 그분들은 새로운 직종으로 바꿀 수 있는, 그렇다면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설득해 내기 위해서 했던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앞뒤를 다 자르고 얘기하는 것,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공격은 또 국민들에게 통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창근 위원님. 지금 국민의힘에서 왜 앞뒤 다 자르고 저열한 방식으로 공격을 하는 거냐라는 취지예요. 저열한 방식 공격이 아니고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셔야죠. 뭐냐면은 이재명 후보가 원가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짜맞추기식으로 하다 보니 어제 토론에서도 원가가 아니라 원재료 값이라는 말로 수정했고, 그리고 또 2019년도에 본인이 도지사 시절에 계곡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연결하다 보니 2019년도의 원재료 값이더라, 이렇게 또 짜맞추기 한 거죠. 하지만 5만 원에서 3만 원이 남는다면 무려 60%가 남는 거예요. 네. 닭 이렇게 백숙을 파는 분들도 그 60% 원가도 사실 맞나요? 60% 수익률이? 60% 수익률도 사실 잘못된 거예요. 그 부분도 사실 이재명 후보가 경제적인 지식이 없이 정말 현장의 실물 경제를 모르고 하시는 건데, 한번 장사하신 분 다 여쭤보고 싶어요. 5만 원짜리 백숙을 팔아서 60% 남는지. 아니거든요.
그리고 원가도 커피 원가 120원 차라리 인정하시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정책을 내놓는 과정에서 잘못 표현을 했다. 그렇게 인정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인정을 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밀어붙이고 짜맞추기식으로 가시면은 오히려 더 큰 화를 불을 일으킵니다. 예. 네. 사실 저희가 지금 이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 둘 간에 지금 이 이른바 커피 원가 120원 논란에 대해서 이 얘기를 나누는 그 모습을 잠깐 보여드렸는데 어제 이준석 후보도 있었죠. 이준석 후보 토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후보 얘기 들어볼까요? 120원 커피 이런 것들은 좀 그래도 뭐 제가 표현 잘못한 것 같다. 이거 좀 더 상세히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표현 잘못해서 자영업자분들에게 좀 죄송하다. 뭐 이런 말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이 정도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니들이 왜곡하는 거다. 니네 왜 이렇게 극단적이냐. 이런 태도로 일관하는 게 역시 이재명답다. 이준석 후보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아니 이건 내가 좀 표현이 잘못된 것 같다. 내가 그런 의도로 한 건 아니었는데 좀 오해해서 들었을 여지가 있으면 그건 좀 죄송하다. 표현 정정하겠다라는 취지의 얘기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안 하더라.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얘기를 지금 이준석 후보가 했거든요. 김준욱 대변인님. 이준석 후보가 어제 토론회를 많이 준비하고 그 토론을 통해서 본인의 지지율을 상승시키려고 하는 그런 그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됐는데 아마 어제 토론회에서 그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토론회가 창과 방패의 대결이었다고 한다면 창 끝은 굉장히 무뎠고 방패는 두터웠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그 과정들 속에서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저 커피 원가뿐만 아니라 무슨 그 호텔 경제학이라는 본인이 만들어낸 용어를 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공격했는데 사실 이재명 후보만큼 실물 경제에 밝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두 번의 성남시장 기초단체장을 했고요. 또 광역도지사를 했고 또 지금 민주당에서 그 국회의원과 당대표를 지금 3년 동안 역임했던 지난 10수년 동안 이 실물 경제 속에서 정책을 펼쳤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했다면 보다 더 정교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왔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었던 점은 대단히 아쉽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실물 경제를 잘 모른다는 어떤 프레임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지나온 이 여적을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이 어제의 이 커피 원가 120원 논란을 좀 지켜보면서 나는 이때가 생각나는데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냐? 대파 일명 논란이죠. 직접 보고 오실까요? 이것도 지금 원래 가격은 지금 한 1,700원 정도 해야 되는데 저희가 870원에 이제 금방 근데 여기 지금 저희 하나로 마트는 이렇게 하는데 다른 데는 이렇게 싸게 먹고 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시장을 많이 봐가서 대파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저 때 이 대파 한 단에 875원 이게 말이 되냐라고 근데 민주당에서 굉장히 세게 좀 공격을 했었던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김진욱 대변인님, 이번에 커피 원가 120원은 대파 한 단 875원이랑 다를 게 뭐야?라고 하는 분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다르죠. 다른 과정들 속에서 그것을 똑같은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 국민의힘의 프레임이 작동되고 있을 뿐 그것이 완전히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실제 저 그 875원 대파 발언은 당시에 대파 물가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5,000원까지 가는 적도 있었고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현장에 간 날 하나로마트가 여기서 세일을 더해가지고 875원까지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하고 실제 당시에 그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2019년도 당시에 커피 콩값하고 이것은 완전히 비교의 대상이 아니기도 하고 또 이재명 후보가 말했던 당시에 2019년도에 커피 콩값은 120원이 맞다라는 것도 기사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이재명 후보의 120원 발언과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을 똑같은 정도로 또 그래서 정말 세상의 물가를 전혀 모르면서 정치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프레임화 만들려고 하는 이 국민의힘의 어떤 입장에서는 같다라고 보겠지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건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네. 지금 대파 한 단에 875원과 커피 원가 120원이 같다고 볼 수 자체가 없는 건데 자꾸 그렇게 프레임을 씌워서 1등 후보를 좀 공격을 하는 것 같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에요. 근데 어제 나온 얘기 커피 원가 120원 말고 호텔 경제학 얘기도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동네 경제가 아주 막 다 죽어가지고 썰렁하게 그냥 침체돼 있는데 그 동네에 어떤 관광객이 한 명이 왔어요. 이 돈을 10만 원을 이 호텔 주인한테 예약금으로 오전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 호텔 주인이 오랜만에 돈이 10만 원 들어와서 외상값을 갚자 해가지고 동네 식품 가게 외상값을 10만 원을 얼른 갖다 갚았어요. 이 식품 가게 주인이 오랜만에 또 돈이 들어왔어요. 통닭을 다 사서 먹었어요. 그 통닭 가게 주인도 요즘에 10만 원이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옆집에 신발 가게 외상했던 거 갖다 갚았어요. 신발 가게 주인도 10만 원 받아가지고 빵을 잔뜩 샀어요. 빵 가게 주인이 전에 호텔에 가서 외상으로 호텔값 못 줬던 거 10만 원 줬습니다. 그런데 좀 이따가 이 여행객이 우리 여행 일정이 바뀌었어요. 미안합니다. 그 돈 돌려주세요. 그 돈 받아 갔어요. 이 동네에 들어온 돈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동네에 어쨌든 거래가 쫙 일어난 거죠. 이게 경제죠. 호텔 경제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본인이 지어낸 말이죠. 그건 성장을 말한 게 아니고 경제 순환이 필요하다는 걸 극단적으로 단순화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 그리신 걸 보면은 도는 과정에서 돈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그 한계 소비 성향이 1로 해가지고 계속 돌거든요. 무한동력입니까 그러면? 그 그림을 그린 것은 내가 그린 게 아니고 그건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본 거라니까요. 왜 그렇게 단순하세요? 단순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걸 이해하기 쉬우라고 단순하게 말한 거예요. 호텔이 취소한다는 부분까지 완벽하게 그림의 인들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 것처럼 경제는 순환이 중요하다. 아니 저는 이재명 후보님께 명쾌하게 좀 해명하실 기회를 드리는 건데 그냥 그게 그런 거다 이러고 가시면 되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설명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요. 네. 호텔 경제학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호텔 경제학 얘기가 뭐냐. 이준석 후보가 얘기를 해요.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호텔 경제학 이거는 괴짜다. 근데 이재명 후보는 이거 승수 효과를 좀 비유한 예시다. 좀 단순하게 쉽게 좀 설명을 한 겁니다라고 좀 더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뭐 그 그림을 보면 지금 이게 지금 돈이 무한 동력인 겁니까? 1원이 무한으로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그림을 얘기하는 거냐? 바로 이걸 얘기합니다. 같이 볼까요? 이거죠. 순서대로 좀 보겠습니다. 먼저 아까 이재명 후보가 설명한 바로 그 내용이에요. 이 호텔에 먼저 10만 원을 주고 호텔 저희 며칠 날 묵을게요 하고 예약을 하는데 이 호텔에서 돈이 들어오니까 그럼 우리 요김에 침대를 사야겠다 하고 가구점에서 침대를 샀다라는 겁니다. 그럼 가구점에 돈이 들어와서 가구점이 그럼 우리 치킨 사 먹어야지 하고 10만 원어치 치킨을 사 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치킨집은 돈 들어온 김에 연필이랑 지우개 좀 사볼까 하고 예를 들어서 문방구에 10만 원어치 또 문고류를 또 샀다. 그럼 이 문방구에서 다시 이 호텔에서 사실 그 전에 돈을 10만 원 빌렸었는데 요번에 돈 들어왔으니 갚아야지 라고 해서 호텔로 돈을 갚았는데 최종적으로 그 여행객이 저희 일정이 바뀌었어요. 호텔 예약 취소할게요. 라고 해서 취소하고 돈을 다시 10만 원을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든 돈은 없는데 돈이 쭉 돌아서 경제가 잘 돌아간 거 아닙니까? 라는 게 이재명 후보의 설명인데 이창근 위원님, 경제학 박사시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말이 안 되죠. 뭐냐면은 이재명 후보가 커피 원가 120원에서 주장하듯이 또 소상공인의 영업이익률이 수익률이 60%라고 주장하듯이 그게 잘못된 것처럼 이것도 결과론적으로는 마을에 돈이 들어온 게 없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호텔 예약 취소된 부분, 네. 저 부분은 누가 메꿉니까?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의 재정으로 메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저께 민주당이 내놓은 해명도 네. 케인즈의 승수 효과라 그러는데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것은 차라리 통화 승수라고 얘기했으면 이해하겠어요. 네. 통화 승수라는 것은 돈을 내 혼자 10,000원을 가지고 있는 걸 두 사람 있으면 2만 원이 되고 세 사람 있으면 3만 원이 되는 식의
본인이 회전을 하면서 승수를 일으킨다는 건데 네. 하지만 통화 승수도 1이 되지 않아요. 네. 그 얘기는 10만 원이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가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거죠. 그럼 이재명 후보는 뒤늦게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뉴딜이라고 얘기해요. 네. 뉴딜은 진짜 케인즈 학파에서 얘기하는 승수 효과예요. 그럼 이재명 후보의 경제 지식이 네. 통화론자 입각한 거냐, 케인즈 입각한 거냐. 통화론자는 또 고전학파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시장을 얘기하는 거냐, 도대체 정부를 얘기하는 거냐.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재명 후보는 결국은 돌고 돌아서 분배를 통한 성장을 한다는 주장이고 재정 지출, 정부의 재정을 활용한 이전 소득을 경제학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제2의 소득 주도 성장의 재판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런 식의 경제를 펼친다면은 정부 부채가 지금도 1,300조 육박하는데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저 부분은 민주당이 지금도 변명할 게 아니라 잘못돼서 잘못됐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성장에 AI를 얘기했으면 AI를 가지고 차라리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게 더 나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김진욱 대변인님. 아니 결국 돌고 돌아서 뭐 돈이 다 돌았으니 경제가 도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그럼 호텔 예약 취소한 10만 원 이거 나라 돈으로 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무슨 경제가 도는 거냐. 결국 나라 돈 퍼주기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의 지금 말씀인 거거든요. 저 호텔을 예약하면 다 호텔 다 취소합니까?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저 극단적인 그 아주 단순화된 사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기서 만약에 호텔을 예약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하면 저건 효과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저는 있는 거라고 봅니다. 저 있는 효과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이재명 후보가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가장 실물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경제가 순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순환의 첫 부분을 막혀 있어요. 순환이 돌지 지금 이게 펌프가 돌지 않을 때 네. 가장 먼저 이 그 마중물을 넣어줘야 될 부분은 누구냐? 그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정부가 마중물을 넣어주고 펌프를 돌렸을 때 그것이 계속해서 순환이 될 수 있다면 효과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저걸 마치 아주 극단적인 사례로 해가지고 노쇼처럼 얘기를 하면 그럼 결과적으로 그 지역은 다 망한 거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름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방점이 찍힌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일방적인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이고요. 지금 우리의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12.3 비상계엄 이후로 우리의 경제 성장률이 지금 0%대까지 떨어질 거라는 KDI 전망치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통한 이런 승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노력 필요하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예시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아니 그럼 모든 여행객이 호텔 예약하고 전부 100% 취소하냐 그 얘기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돈이 돌고 돌아야 된다. 돈맥경화 이거 정부에서 먼저 한번 뚫어줘야 도라도 도는 거 아니겠느냐 그 얘기를 한 건데 왜 자꾸 딴 얘기하냐 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사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선 왜 나만 갖고 그래 커피 원가니 호텔 경제학이니 왜 나만 갖고 그래 라고 할 법도 하긴 한 게 어제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협공도 눈에 띄었다라는 거죠.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는 성남시장을 할 때 2017년에는 네. 미군 철수를 각오하고라도 경제 파탄을 불러오는 사드 배치를 철회해야 된다. 2023년 당대표 시절에는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와 한미 외교 정책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그 자리에 싱하이밍 대사가 그 잘못된 판단이다.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는 이런 협박성 발언을 했는데도 그 자리에서 반대를 못하고 반박을 못하고 그냥 물러섰어요. 이재명 후보께서 최근에 중국과 대만에 관여하지 말고 모두 CC하면 된다 이래가지고 비난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 친중국적인 입장 아니겠습니까? 대만과 중국 간의 그 분쟁에 우리가 너무 깊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 현상을 존중하고 우리는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가 한국이 북한하고 좀 싸우면 어때? 우리 그냥 둘 다 CC하면 되지 이렇게 나오면 곤란한 거 아닙니까? 일반적인 사례와 특수 상황에 대한 사례를 좀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뭐든지 극단화시키는데. 네. 들어보셨죠? 지금 김문수 후보도 이준석 후보도 지금 너무 친중인 거 아니냐 이재명 후보가 지금 그 부분을 콕 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면서 이창근 위원님, 김문수 후보랑 이준석 후보랑 사이가 좋았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사이가 좋았다기보다는 외교와 관련된 네. 그러한 가치관이 같다고 봐야 되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대한민국은 전통적으로 한미 외교에 기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대로 중국 외교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어느 편에 서야 될지는 그때그때 달라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을 봐서는 한미 동맹을 경시하고 한중 동맹을 더 치중하는 모습을 보인 건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두 사람이 똑같은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거고 어저께 이재명 후보가 해명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국제 정세를 모르고 얘기했다는 부분이 전 세계가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셨어요. 하지만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는 거는 트럼프의 관세 전쟁을 너무나 오해한 거예요.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협상장으로 나오라는 거거든요. 네. 하지만 트럼프도 지금 중국하고 어떻습니까? 서로 상호 고관세를 하다가 협상을 해가지고 90일 유예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러한 국제적인 정세를 정확히 봐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가치관이 달라도 너무나 다르다. 그래서 그 부분을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김문수, 이준석 두 사람이 사이가 좋고 나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외교적으로 봤을 때 두 사람의 뜻이 같은 거고 이재명 후보 홀로 지금 생각이 다르니까 마치 두 사람이 협공을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김진욱 대변인님. 아니 저는 좀 이해가 두 분이 이렇게 협공하는 게 좀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특히 친중 문제를 가지고요. 김문수 후보가 부정선거에 중국이 개입했다 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믿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친중의 프레임을 이재명 후보에게 씌우려고 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준석 후보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보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믿는 사람들이 왜 지금 이번 대선에 나오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같은 친중을 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려고 이렇게 협공에 들어왔다는 건 좀 저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이재명 후보가 어제 발언을 정확하게 이렇게 합니다. 한미 동맹은 중요하고 확장되고 발전돼야 한다. 이것이 기본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도 중요하다. 적대시해서 안 된다. 잘 관리해 가야 된다. 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무엇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외교는 민감한 것 아닙니까? 민감한 외교를 잘 관리해 가야 된다. 그리고 모든 것의 중심은 국익이다. 국익을 우선해서 관리해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친중 프레임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아무리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토론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왔죠. 근데 지금 보신 것처럼 협공이야 아니야 하는 부분도 있었고 이 발언 문제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논란이 되는 부분들도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유권자들이 어제 TV 토론회를 보면서 얼마나 각 후보들의 생각을 깊이 있게 알 수 있었느냐라는 거겠죠. 네. 겉핥기식의 논박이 아니라 깊이 있는 정책과 비전을 보여주는 TV 토론회였는지 여부에 대한 후보들의 생각이 좀 궁금해집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